안녕하십니까. 통신공학을 위한 수학, 신호함수, 신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것들은 정형파, 사각파, 계단함수, 델타함수, 램프함수, 부호신호, 그 다음에 싱크함수, 사함수. 여기 싱크함수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거하고 삼각파, 요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좀 이게 이산이죠. 이게 하나씩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신호가 있고, 또 요거는 뭐냐면 연결되어 있는 연속 신호가 있죠. 연속. 이런 것들이 신호의 예입니다. 자, 신호의 형태. 신호는 다양한 형태 또는 표현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음성 신호를 마이크나 테이프나 CD에다가 기록할 수가 있죠. 자, 물리적인 신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면 편리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측정이 쉽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전기, 전자, 회로, 컴퓨터 등을 통해서 다양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 계속 뭐가 나오냐면 시스템이란 말이 나오죠. 자, 시스템. 우리가 운영체제를 뭐라고 그래? 운영체제 OS라고 하죠. 그죠? 오퍼레이트 시스템. 그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도록 주어진 입력값이 있고요. 그 입력을 조작을 하고 처리하고 그래서 다른 결과로 나타내는 장치다. 그래서 보통 시스템이라고 하면 입력이 있고 인풋, 여기서 처리를 하죠. 프로세스. 그리고 나오죠. 아웃풋. 요렇게 세 개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 요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스템이라는 용어들은 꼭 이렇게 IT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라든지 생산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기, 공정, 알고리즘, 각종 구성 요소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집합체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입력과 출력, 그다음에 처리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서 있는 것들을 우리는 시스템 모델링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수학적으로 일련의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시스템의. 자, 그리고 이제 원하는 목적에 알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신호에 대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환, 변환, 가공, 전송, 저장 등의 필요한 작용을 가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게 신호 처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호 처리에는 해석, 합성, 변환, 필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해석은 신호로부터 원하는 특정 정보를 빼내서 적절한 방법을 표현하는 게 이제 해석이고, 합성은 그 조절 신호에 의해 원하는 출력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을 합성이라고 하고, 변화는 신호를 한 물리적인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를 바꾸는 것을 얘기하고, 필터링은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거나 바람직한 형태로 신호를 변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런 거 알죠? 이제 도둑들이 이제 동굴문을 열 때 어떻게 해요? 열려라 참깨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이 열리죠. 자, 그래서 그걸 예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말을 하면 누군가 들어야 되잖아요. 마이크가 이제 그걸 듣겠죠. 그래서 음성 신호를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변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소음이라든지 바람소리 이런 것들 걸러내고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음성만 깨끗이 뽑아내는 것을 우리는 필터링이라고 하죠. 필터. 그 다음에 암호 해독기라고 했는데 해석이라고도 하고 그 입력 신호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암호문인지 여기에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해서 맞으면 문을 열려주고 안 맞으면 안 열려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어떤 맞아서 이제 문이 뭔가 응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입을 승인합니다. 이런 어떤 기계음을 발생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합성이다 이거죠. 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신호는 결국은 표현 방식이 시간 영역에 의해서 표현 방식도 있고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시간 영역의 표현 방식은 이게 시간을 우린 변수와 t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f의 t 함수를 표현해서 또는 xt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시간인지 함수의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f로 표시해요. 또 f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또 오메가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하고 오메가의 관계는 오메가는 2파이 f 이렇게 표시하고요. 우리가 또 이제 f는 뭘로 표시하냐면 주기분의 1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런 관계식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주파수는 함수, 이제 주파수가 이제 여기서는 f일 건데 요거는 이제 각 주파수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그냥 주파수라고 얘기합니다. 뭐 보통 요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요거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책마다 다른데 여하튼 주파수가 이제 함수의 변수가 되고 요것은 시간 영역을 수학적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그 변수를 가지고 여기서 주어진 변수가 아니고 함수를 가지고 변형을 하면 이 주파수 영역의 표현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풀이의 급수. 이제 오늘 또 이어서 배울 게 뭐냐면 풀이의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신호의 수학적인 모형은 이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파형 또는 시간 영역으로 하는 것들은 시간 t에 의해서 이게 결국은 뭐예요? 독립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책마다 틀린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함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스펙트럼 또는 이제 주파수 영역의 것은 주파수가 결국은 매기 변수가 되는 거죠. 뭐 또는 입력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거는 보통 S에 오메가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표시하기보다는 대문자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이렇게 그리고 F도 라지 F 이렇게 뭐 이건 표현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주파수일 땐 대문자로 표시하고 시간에 관련해서는 소문자로 표시하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예요? 요 시기죠. 요 시기인데 지금 t에 관한 시기로 돼 있고 요 주파수 영역은 뭐예요? 오메가가 뭐예요? 변수의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연속 신호 이제 말 그대로 신호가 연속 이제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모든 연속적인 t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연속 신호다.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건 이게 뭐냐면 여기 t1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보다 조금 큰 거, 여기보다 조금 작은 거, 여기 입실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바로 뭐가 돼요? t1 마이너스 입실론, 여기는 t1 플러스 입실론 이렇게 돼 있을 때 결국은 요 값하고 이렇게 갔을 때 요 값이 물론 여기서는 뭐예요? 값이 차이가 있죠. 이 값하고 요 값하고 요 값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입실론 0으로 가까이 갈 때는 이게 아주 붙어 있으면 거의 요 y 값들도 같아진다는 말이죠. 네, 이럴 때 연속이라고 하죠. 물론 수학에서는 연속이라고 하는 정의는 이렇게 하나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x가 a로 할 때 fx는 fa 요걸 만족하면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 안 하고 그냥 t1을 기점으로 연속하냐면 그거보다 약간 큰 거, 그거보다 약간 작은 거의 함수값이 똑같으면 연속이다. 자, 이제부터 이제 신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코사인을 얘기하는 거죠. 코사인 함수.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만약에 이렇게 세타가 이렇게 있다. 여기 세타가 이렇게 쭉 따라가면 이것도 사실은 저 뭔데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요 각도가 바로 이 세타 값이에요. 이게 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게 그리면 이게 다 매핑이 돼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위상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밀려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이게 일반적인 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전형판은 일반 형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XT는 말 그대로 T에 관한 식이고 이게 A 이게 진폭인데 폭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폭. 물론 여기서 폭은 여기 이 폭을 얘기하는 거죠. 이 폭. A고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주파수죠. 주파수. 요거 가지고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주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주기. 자, 여기 보니까 T라고 돼 있죠. T의 이게 공식이고 요게 공식이고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2파이 F 요게 다 공식이에요. 이거 다 공식입니다.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세 개가 F하고 T하고 관계, 그 다음에 오메가하고 F와의 관계, 요 식이 이제 자율자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오메가를 보면 주기를 알 수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기는 뭐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뭐예요? T는 오메가분의 2파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오메가가 1이다. 오메가가 1이다. 그러면 주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2파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주기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주기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오메가가 주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근데 오메가가 주기다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는 S축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S축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건데, S축이라고 하면 안 돼요. T축이죠. T축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동하는데, 요 간격만큼을 우리는 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을 얘기 안 했던 이유는 코사인으로 이렇게 얼마큼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면 위상이 그 정도 차이 나면 그건 사인하고 똑같아지죠. 자, 그래서 이런 정형파는 뭐만 알면 된다?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진폭과 위상과 주파수만 알면 식도 세울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뭐 기본 주기 각 주파수 요거는 이 주파수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1초에 몇 번 반복했냐 이거죠. 주파수가 높다. 그러면 뭐예요?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주파수가 이제 뭐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 1헤르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는 요 헤르츠가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주파수,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각주파수인데 요거는 1초에 이동되는 라디안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러나 그냥 주파수라고 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해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A와 B와 C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당연히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진폭. 두 번째 뭐 주파수. 물론 여기 주파수가 아니고 뭐 주기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위상.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시작점을 여긴 T1이라고 했고 요 시작점을 여긴 2라고 했고 요 시작점을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상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A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위상은 어떻게 되냐면 자, 주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주기가 얼마예요? 자, 주기는 얘랑 똑같이 생긴 데는 아무 데나 가르쳐야 돼. 여기를 가르쳐야 되고 여기를 가르쳐야 돼. 여기를 가르치죠. 요 차이가 얼마예요? 13 빼기 1이니까 13 빼기 1이니까 뭐예요? 12가 되는데 얘를 몇 번 반복했어요? 갔다 오고 두 번 반복했네요?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여기에 주기는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t1이 얼마씩 1이었고 곱하기 2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풀면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유상 파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구할 수도 있다. 그냥 대입한다 이거죠. 어차피 요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진폭이 얼마예요? 자, 진폭으로 하지 말고 일단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자, 주기가 얼마라고 했어요? 6이죠. 왜 6이냐면 얘는 지금 뭐 여기서 여기까지 비교를 했더니 2하고 7이니까 이게 6이죠. 6의 차이가 있고 이게 한 번 했으니까 주기가 6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구했습니다.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있는 애, 이게 뭐 아까 얘기했던 오메가 했던 것 같은데 여기 A, 이 2파이. 근데 얘가 얼마예요? 6이라고 했죠.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있을 때 t는 뭐라고 써요?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거 이쪽 옮기면 a가 결국은 뭐예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a가 3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걸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고 3분의 파이 x가 되고 플러스 뭐예요? 파이가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죠, 여기. 이거는 사실은 S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T축으로 1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는 X라고 하면 안 되고 T라고 해야 되겠죠. T로 1만큼 이동했을 때는 T-1을 집어넣는 거죠. 이 식하고 요 식이 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잡으면 결국은 파이가 마이너스 3분의 1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요 첫 번째 방법을 푸는 게 좀 더 쉽겠네요. 그죠? 여기 좀, 이게 오히려 이해하기는 쉬운데, 절차가 여러 절차를 거치니까. 자, 이제 아까 전형파를 얘기했고, 이번에는 단위 계단 함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계단처럼 생겼다고 해서, 계단 함수인데, 여기 단위라고 하는 건 1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U라고 돼, 유닛이라고 하는 그 U자 쓴 겁니다. 뭐 거의 약속처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음수는 0이고 양수는 1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 계단의 형태를 우리는 단위 계단 함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미 이런 신호가 있는데 내가 여기는 뭐 주기가 일정하고 모양 골고루죠. 근데 여기 좀 이상하게 됐죠. 이걸 버리고 싶다. 그러면 얘를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를 S축으로 T0만큼 이동해요. 그래서 T0만큼 이동한 요거하고 요걸 곱해주면 요 앞부분이 0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0이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는 부분만 잘라내고 싶을 때 요 계단함수를 곱해주면 된다. 자, 사각파예요. 사각파. 자, 사각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각형 형태를 가진다 해서 사각파예요. 또는 구형파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사각파 렉탱글의 약자를 따서 RECT 이렇게 쓰고요. 여기 T라고 여기 T에 관한 식이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주기간의 폭이 1이 되는 거지. 폭이 1.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폭이에요. 폭.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폭이 지금 2A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써야 돼요. 렉 2A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함수를 요거는 뭐예요?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그려줘야지. 이렇게 그려줘야지. 근데 이제 A만큼 이동했으니까 이게 이동해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 A만큼 0이었으면 이거하고 원래 요거하고 합치면 나온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단위함수 아니 계단함수 두 개를 가지고 사각파를 구현할 수 있다. 사각파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아까 이렇게 1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되고 여기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한 거고요. 요거는 요 그림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그리고 요거는 요걸 설명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시간의 t니까 시간에 의한 그림이잖아요. 요거를 약어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 이렇게 놓고
여기 t분의 여기 타우라고 돼 있으면 이 타우는 뭐냐면 사각파의 요 폭이 타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분의 타우씩 나눠 가진 거죠. 자, 요거를 풀이의 변환상으로 하게 되면 이제 풀이의 변환이란 말을 배우진 않았지만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요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때는 여기가 요 축이 뭐냐면 주파수예요. 뭐 여기 F라고 표시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 바뀌어지는 식은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해. 타우 곱하기 싱크 함수예요. 이거 싱크 함수. 타우 F.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 펄스 활용 뭐 이렇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게이트 신호를 이용하거나 또는 신호의 부분 추출할 때 요걸 사용한다 이거죠. 요런 신호가 있는데 이거하고 사각파하고 곱하기 해주면 일정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낼 수 있다는 거죠. 추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부분 추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임펄스 함수인데 여기는 뭐 신호가 그 지점에서 펄쩍 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델타 함수라고 해요. 이게 델타, 요게 델타거든요. 델타 함수인데 이 델타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자, 여기 보면 t가 0일 때 여기 요 자리가 0일 때 여기 원래 무한대예요. 무한대인데 무한대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뭘로 그려요? 화살표로 그립니다. 그래서 무한대. 그 다음에 t가 0이 아닐 때는 다 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요거는 사실 어떤 모양이면 원래 이렇게 사각파잖아요, 사각파. 요거에 요 간격을 무한히 작게, 이게 0에 가깝게 잡으면 요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뭐예요? 요 t 값이라고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t 값하고 똑같이 이게 다 뭐예요? 0이 되는 거죠. t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이걸 적분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요 무한대잖아요. 이게 무한대인데 이걸 적분하면 1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1이라고. 자, 1이라고 정의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하고 델타 함수하고 적분을 하게 되면 요 함수에 0을 집어넣은 값하고 똑같다. 이거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임의의 범위인데 최소한 0이 들어가 있는 범위로 잡아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잡아주면 이 델타가 다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주어지든지 간에 델타하고 곱하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고값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2의 x 델타 x가 아니고 t라고 해야지. 2의 t 그 다음에 t dt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2의 t 자리에다 뭘 둔다? 0만 쓰면 된다. 그죠? 여기가 뭐든지 상관없이 만약에 여기가 델타 코사인 t의 델타 t의 dt다. 그럼 어떻게 돼요? 코사인 0도. 그러니까 이 델타를 곱해준 요 함수에다가 0만 집어넣어 주면 된다. 자, 램프 함수예요. 램프 함수는 뭐예요? y는 x의 함수인데 양수일 때는 그렇게 되고 음수일 때는 1이 되는 거. 자, 계단함수하고는 약간 틀리죠. 계단함수는 어떻게 해서 0하고 2였지. t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사실은 뭐냐면 계단함수잖아. 계단함수인데 이거를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적분하면 여긴 0이니까 적분해도 의미가 없죠. 여기 값이죠. 여기 값.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t라고 하면 요 넓이 여기 1이죠. 1. 그죠? 그럼 곱해주니까 넓이면 얼마가 돼요? t가 되죠. 그죠? 그 t가 바로 요거죠. 그것이 바로 요거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계단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램프 함수가 된다. 그죠? 자, 부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수일 때는 1,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0일 때는 0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계단함수는 이렇게 됐잖아요. 요 계단함수를 어떻게 해요? 이게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1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2배 늘려요. 그러면 요거랑 똑같아져요. 즉 부함수는 계단함수를 약간 응용한 거다. 여기 폭을 늘리고 그 다음에 y축을 조금 내려오면 된다. 자, 샘플링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샘플링. 뽑아낸다는 얘기죠. 자, 여기 SA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SA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t분의 sin t는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 여기 이렇게 사인 그림처럼 그리되 앞에만 여기 0 부분만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 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 그리고 여기가 S축과 T축하고 만나는 점은 어디예요?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왜냐하면 사인 n파이가 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난 여기에서 어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파이, 2파이, 3파이가 아니고 1, 2, 3이 됐으면 좋겠다. 1, 2, 3이 됐으면 좋겠다. 즉 뭐야? 요것이 1, 2, 3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이가 자동으로 있고 요 숫자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sin t가 t분의 sin t가 아니고 파이 t분의 sin 파이 t. 파이가 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t가 1, 2, 3, 4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을 만족해서 0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다? 싱크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크 함수는 사인에다가 c를 쓰고 싱크 이건 함수의 입력값이죠.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샘플 함수 SA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 이거죠. 샘플의 t 요거하고 요거는 다른 겁니다. 요거는 T축에 뭐에 만나냐면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요거는 자연수에서 이게 S축, T축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면 어떤 특수한 경우가 싱크 함수다.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그림은 어떻게 돼요? 아, 여기가 지금 1이죠, 1이고 점점 작아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삼각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파라고도 하고 삼각 펄스 함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삼각형 형태를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 이렇게 하기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삼각형 이런 거죠.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요렇게 2를 기점으로 해서 t 양수일 때는 점점 빼주는 거니까 작아지는 거고 음수일 때는 요게 뭐예요? 뭐 음수를 집어넣어도 절대값이 똑같아지죠. 이렇게 만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림을 많이 그려봐서 알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뭐예요? 삼각파다. 자, 이 삼각파인데 요 밑변을 이게 늘리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 아까 파이에서 사각파 할 때도 어떻게 됐어요? 뭐 타우가 아니죠. x 이렇게 놓고 타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요것이 여기 x가 아니고 t가 되겠죠. t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반을 나눠서 여기 2분의 타우 마이너스 2분의 타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a면 여기가 a인 거죠. 여기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요 폭을 조절할 수 있다. 자, 뭐 이게 말 그대로 요건 요 그림인데 요 그림 여기랑 똑같은 그림이고 요 그림인데 요거는 결국은 뭐 세 개의 뭘로 램프 함수를 합하거나 빼줘서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신호 분류. 자, 우리가 일반적인 전형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폭 그다음 여기 이제 이게 각주파수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기도 구할 수 있고 주파수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위상이다. 이 세 가지 정보를 알면 우리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식도 세울 수 있다 이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기, 기본 주기의 가장 짧은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기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뭐예요? 주파수죠, 주파수. 자, 그 다음에, 제가 잘못 얘기했죠. 여기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거, 오메가 제로. 제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진폭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위상은 어떻게 돼요? 위상은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가 위상이 되겠죠. 그죠? 자, 뭐 그런 형태로 되고, 자, 요거는 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기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뭐 당연히 주기함수죠. 모양 봐도. 요거는 뭐예요? 요 폭은 넓은데 요 작고 더 작고 더 작고, 여기는 얘하고 똑같지만 여기는 점점점 커지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비주기함수예요. 자, 주기함수가 있고 비주기함수가 있어요. 주기함수는 풀이의 급수로 바로 구할 수 있고, 요걸 통해서 우리는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주기함수는 풀이의 급수로 얘기할 수 없어요. 풀이의 급수라는 게 뭐예요? 주기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비주기함수니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풀이의 급수가 아니고 풀이의 변환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요 풀이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가 짧게 보지 말고 넓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주기함수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니까 한 번 반복하는 주기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풀이의 변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주파수 영역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요거 지난번에 시험 문제에서 나온 것 같고, 주기 계산할 때 뭐 얘기했었는데, 자, 두 개의 주기를 가진, 뭐 어떤 앞에 신호가 S1T, S2의 T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신호의 합이, 얘도 주기함수고 얘도 주기함수예요. 그랬을 때 합쳐진 것도 주기함수냐? 항상 되는 건 아닌데, 우린 요거는 뭐 웬만하면 다 되는 걸로 봤는데, 여기서 뭐예요? 각 주기에 B가 유리수면 주기함수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기와 여기에 주기를 나눠주면 이렇게 유리식의 형태가 되면 주기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뭐 이거 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기를 구하는 거죠. 여기서 주기를 구하고. 그래서 두 개를 나눠줬더니 유리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떻게 했어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합의 주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신호함수에 대해서 한 8, 9가지의 신호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주시고, 퀴즈 시험이 요거가 몇 개 나올 거니까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